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79쪽에 주민의 의견 청취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예.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수립 절차에 관해서 우리가 앞부분 조금 배웠는데 자, 봅시다.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실행 계획을 자, 어떻게 수립을 할 건지, 자, 수립 절차 크게 네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입안 절차. 자, 입안 절차 끝나면 그 다음 절차가 결정 절차. 자, 결정 절차 끝나면 고시 열람시키고 최종적으로 지형 도면까지 작성해서 고시해줘야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입안 절차에는 기초조사,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자, 입안하는 곳에 각종 조사를 해야 돼요. 엄주를 해야 되고, 자, 추가 조사도 있고 뭐 생략 사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입안 절차 중에 의견 청취 절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입안하면서 먼저 자, 주민 등에 대한 의견부터 또 들어봐야 됩니다. 이 계획 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공고 열람 절차를 써야 돼요. 자, 여기는 주민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자, 공청회를 개최하면은 이 주민 등이 자, 이해관계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자, 이 직접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서게 되면 직접 의견을 들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은 실행 계획이랬죠.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만들어져서 발표되면은 당장 개발이나 정비나 보존이 실행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이 계획을 만들 때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공청회에서 왜 안 되느냐? 시청 강당에 자, 전문가하고 지역 주민이 앉아서 서로 질문 답변하죠. 그래서 공청회 자리에 그 이해관계인인 갑이 그날 늦게 왔다. 저 뒤에 앉아있다. 3시간 동안 공청하는데 손을 계속 들었는데 안 시켜주더라. 그럼 이야기 못했죠, 자기 의견. 또 큰 소리로 나도 이야기 좀 하자 하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니까 자, 2분을 딱 주면서 이야기해라. 몇 번, 저 몇 번 하니까 앉아라. 이야기합니까, 못합니까? 공청에서는 이해관계이나 자, 자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열람기간을 줍니다. 그 열람기간에 자, 자신의 의견을 보고 그 개간을 보고 자신의 직접 의견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직접 의견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청회 쓰면 안 되고 뭐 해야 됩니까? 공고 열람 절차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 지방의회 의견은 모든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사항에 다 의견 넣는 게 아니고 3가지만 듣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것은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설 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 자, 이런 것도 의견 들어야 되고, 그 다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자, 79쪽에 주민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제목에 1번에 공고 열람이라 되어 있죠.
제목에 줄을 치세요. 공고열람. 그리고 그 옆에 씁니다. 공청회 X 해놔야 되죠. 공청회는 쓰면 안 된다. 예, 직접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읽어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갈로 띄워놓으시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갈로 띄워놓으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적으로 하는 둘 이상 일간신문에 해당 특별시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 공고란 말이 동그라미. 자,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열람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걸 간단히 줄여서 공고 열람 절차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 의견서 제출 보시면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는 사람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죠. 예. 결과통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기관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된 날부터 60일 내에 당의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의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겠다 말겠다 결과까지 통보해 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써서 주민의 의견 듣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런 뭐 60일 이내에 뭐 통보해 주라 뭐 14일 이상 공람하라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시험에 묻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어떤 절차 씁니까? 공고열람 절차. 공청회 쓰면 안 되죠. 여기는. 예, 그런 점만 묻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재공고 열람이나 5번에 송부 그런 데는 5, 6월 달에 보면 됩니다.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지방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자,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다만담은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기억의 줄치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것은 지방에 들어봐라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줄치입니다. 광역도시계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또 지방에 들어야 되죠. 자, 니은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줄치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방에 들어라. 그러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밑에 박스에 기반시설 종류가 A부터 쭉 있죠. 찾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것이에요.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시험에 놓으면 어떡합니까? 틀리는 게 아니라 시험에 놓으면 맞춥니다. 예. 이런 걸 다 보고는 못 맞춰요. 안 보고 맞춰야지. 예. 안 보고 맞추는 방법이 있겠지.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때가 되면 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딱 보면 안 틀립니다. 그리고 버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번도 5, 6월 달쯤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을 이제 83쪽에 가면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입안 절차를 거쳐서 계획안을 만들면 결정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정 절차는 크게 두 가지 절차죠. 협의 절차와 거쳐서 심의 절차를 거친 것을
결정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 절차는 협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계획을 누가 결정할 거냐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권자, 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람은 누구냐 이 뜻이.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이 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창원시장은 결정권이 있습니까? 있다. 대도시장이잖아. 창원시장 50만 이상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창원시장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결정해라. 예외.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첫째, 자신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건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자, 그 다음에 국가 계획. 가 연계된 시가화 자 조정구에 관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수산자원 자 보호구역에 관련된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고, 또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장군수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직급으로 봐서는 제일 낮죠, 시장군수가. 자, 그런데 시장군수도 예외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2개 주놨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자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자 대체하는 용도 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결정권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머리에 다 안 들어가요. 예. 왜 안 들어가느냐? 개발 제한구역도 앞으로 배워야 되죠. 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좋은 구역도 뭔지 배워야 되고, 자 수산자 보호구역도 뭔지 배워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뭔지도 배워야 돼요. 다 배워야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결정한다. 알겠습니까? 뭐 그 정도 읽고 덮으면 돼요. 예. 자, 시험에는 주로 뭘 내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 3가지 있죠. 시장군수 결정하는 거 있죠. 2가지. 이 정도 묻습니다. 자, 그 책에 보시면은 83쪽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라고 나가 있죠. 찾았어요. 자, 원칙에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줄칩니다. 시도지사가 거기만 줄치면 돼요.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줄치고, 그 다음 또 줄칩니다. 다음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 줄칩니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자, 2번에 줄칩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렇게 줄치면 돼요. 이 2가지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자, 내용은 뭐냐? 뒤에 배워야 돼요. 이거 다 배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결정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밑줄 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
다만 사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게 줄침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1, 2, 3, 자, 갈로 묶어 보시면 되는데 국토교통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하고 자 2번 개발지향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 계획도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하고 자 3번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것도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한다. 그렇게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주의하고 봐라 이 뜻이에요. 자 수산자원 보호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랬죠. 예. 자 내려가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 절차는 크게 협의 심의 절차밖에 없어요. 자 1번에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신청이라 되어 있죠. 자 그런 거는 5, 6월 달 이후에 보면 돼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2번에 협의 거기 보시면은 1번에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 결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되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구역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시군관리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합니다. 자 협의 요청 받은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의견 제시해 드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관리분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5, 6월 달 이후에 시험에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협의 절차 거쳤으면 옆 페이지 가시면 3번에 심의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관리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거친다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자 방관리분에 공동심의라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월 달에 한번 봅시고 자 그 밑에 4번에 협의심의 절차 생략도 마찬가지 3, 4를 봅니다. 변경 절차 자 계획을 변경할 때도 협의심의 절차 거치라는 뜻이니까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를 시험에 놓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협의 절차 거치고 무슨 절차 거친다? 심의 절차 거쳐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결정된 이 계획을 고시하죠. 자 여기는 공고라는 말을 안 쓰고 고시라는 말을 써놨어요. 이 고시라는 것은 자 글로 게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실행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 게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목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고시열람이라 해놨죠. 고시라는 말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가 근로 개시라고 쓰면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 결정하면 그 결정을 고시합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이하 내용 별로 볼 거 없어요. 자 그 밑에 흐름도는 뭐 우리 입안 절차에 관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옆 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도시군관리 결정 효력이라 들어가 있죠. 자 찾았습니까? 이 계획은 효력 발생이 됩니다. 효력 발생 시기가 있어요. 왜냐? 앞에 강력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 제시 계획이죠. 방향만 제시하면 끝나요. 그건 효력 발생 시기 없어요. 그 두 가지 계획은. 그런데 이 계획은 효력 발생 시기를 줘야 하는 이유는 실행 계획입니다. 계획이 발표되면 언제 실행할 거냐 그 효력 발생 시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효력 발생 시기가 있습니다. 자 밑줄 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 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가 지형도면 고시죠. 이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뜻이. 그 말은 자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지면 개발이나 정비나 보존이 실행돼 들어가죠. 언제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실행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이번에 경과 조치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이나 2번은 3, 4를 가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 있죠. 문제풀이하고 버리는 곳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지형도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왔어요.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나면 반드시 지형도면 고시를 해줘야 하는 건 봤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이유는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계획이 하나 결정이 되어서 자, 고시를 하게 되면은 자, 고시를 한다는 것은 글로 게시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 고시문을 보면은 전부 다 전문 용어로만 다 돼 있어요. 예. 나중에 중개업을 하면 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읽어보면은 일반인들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 봅니다. 예. 자, 처음부터 전문 용어가 돼 있으니까 이 계획이 하나 실행됨으로써 자신의 자, 토지나 건물에 어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아무리 고시문을 읽어와도 이야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지적이 표시가 된, 즉 지번 표시가 있는 지형도에다가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한 자, 글로서 고시된 이걸 도면화를 합니다. 도면화한다는 것은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자, 쉽게 이해되니까 자, 어려운 점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해소됩니다. 글로 된 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해라 이 뜻이에요. 예. 왜? 이 계획은 하나 발표돼서 정된 고시되면 당장 개발에 들어가 버리죠. 개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개발된다, 어떻게 된다는 것은 이 고시문 보고는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글로 된 것을 한 번 더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지형도면 고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작성은 누가 하느냐? 작성은 이 관리계획을 위반한 사람들이 작성해야 되고 또 작성된 것 중에 승인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은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작성 승인되면 고시하면은 자,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그게 제목에 1번 작성권자라고 되어 있죠. 그게 붙습니다. 이방권자. 작성권자는 이방권자다. 자, 봅시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고시되면 다음에 줄칩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줄쳤습니까?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다가 작성해라 뜻입니다. 자,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그다음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 가로 떼놓으시고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 직접 위반하는 경우에 관계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 의견대로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결국 위반한 사람은 다 작성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반권자가 작성자다. 도지사 승인 줄칩니다. 시장, 대도시장은 제외하고 이나 군수는까지만 줄치고 지형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갈로 띄놓으시고에 관한 사항을 자, 자세히 밝힌 도면 즉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줄칩니다. 도지사에 뭘 받는다? 승인을 받아요.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자, 지역도민과 결정고시된 도시공간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 없다고 인정되면 며칠 안에 30일 내 승인해 줍니다. 자, 그리고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 중에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째 줄 끝에 갈로 안에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공간관리계획은 어떻게 하라 해놨습니까? 제외, 승인 대상에 제외합니다. 왜? 시장군수 여기 보시면은 시장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것은 자기가 직접 결정하죠. 이제 직접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자, 도면 작성에도 승인은 받지 마라 이 뜻이.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내려가서 고시열람 봅시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제한군수는 직접 지역도를 작성하거나 지역도를 승인한 경우에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시되면 이제 허리가 발생하겠죠.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창고의 토지용 규제 기본법 적용이라 되어 있죠. 그런 부분 버리세요. 예. 자, 이렇게까지 이제 계획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획도 늘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자, 특광세독도 시군지역에서는 기본계획이 늘 수립돼가 있죠. 기본계획에서 방향 제시를 늘 하고 있으니까 관리계획도 똑같이 늘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년마다 재검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자, 도시공간관리계획의 정비라고 되어 있죠. 도시공간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공간관리계획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5년마다 정비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버리시고 그 밑에 양갈로 2번에 도시공격시설 결정의 타당성 검토라는 제목 있죠. 그것도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내려가면 장기발전 구상 포함이라고 찾습니까?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국공이 처분 제한이 되어 있죠. 버리세요. 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 돌아가서 복습하실 때 수업 항금하세요. 버리라는 부분에 받다가는 떨어집니다. 냉장에 떨어져 버려요. 왜? 이거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데 내용을 줄여줘야 돼. 알겠습니까? 불필요한 거는 다 걸러내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옵니다. 그건 낼 것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아예 버리고 보지 말아야 되세요. 자, 그래야 이 양 많은 이 과목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92쪽 보시면 도시공간관리계획 결정 절차상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은 3사례 가서 봅니다. 3사례. 옛날 시험 뭐 20회 이럴 때 좀 제법 나왔습니다. 요즘은 아예 안 내요. 안 내고 있으니까 3사례 가서 한번 뭔지 배울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교재를 97쪽에 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 되어 있죠. 일로 갑시다. 자, 이 제도는 뭐 중개업상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시험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은 참 특이한 시험이었어요. 공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예 안 냈어요. 공법 같은 경우 매년 출제하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러 싹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좀 덜 중요한 거 중심으로 내다 보니까 성적이 어떻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올해는 출제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놓을 겁니다. 올해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재, 이 교재는 자, 정성을 들이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4월달 되면 이 교재는 버리뿐입니다. 왜? 지금 법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꾸고 있어요? 이 정권의 말기 아닙니까? 그럴 때 정권 초기야 말기 때 법 엄청 바꿉니다. 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 아래 또 바뀌었죠. 10일 날. 또 그 앞에
건축법도 바뀌었지. 그 앞에 정비법 바뀌었지. 또 그 앞에 주택법은 몇 주에 한 번씩 바뀌어요.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쯤 되면은 이 책은 못 봅니다. 사실 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해만 하고 이 책은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과목은 그렇습니다. 왜 5월 달쯤에 요약집이다 해서 개정사항이 다 반영된 것을 가지고 교재를 갈아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5월, 6월 또 7월 달 되면은 또 다 바뀌죠. 예. 7월 달 대대적으로 바뀌겠다고 예고까지 돼가 있어 지금 올 7월 달에. 그럼 7월 달에 대대 바뀌는 또 반영을 해서 한 60페이지로 정리해 준다 그랬죠. 예. 거기에 또 반영을 다 시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교재를 거듭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만 쓰시라. 아시겠습니까? 예. 자꾸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로 갑시다. 97쪽에.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이 이제 토지 용도 제도를 자 배워야 합니다. 뭐 시험에도 중요하고 중개업상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토지에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뭘 정한다? 용도를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용도에 맞게끔 자 건축하도록 하는 제도가 토지 용도 제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학원과 주위에는 상가 건물이 들어가 있죠. 여기 용도를 상업이라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게 도로 건너편에 주택들이 들어가 있죠. 주거라고 정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건축을 하도록 해서 이 좁은 국토가 효율적으로 서구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럼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건축한다는 뜻부터 해야 돼요. 자, 건축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건축을 한다. 자, 그러면 첫째, 여러분, 자,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건축을 한다는 것은 자, 첫째, 용도, 건축물 종류, 자, 용도에 맞는 종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용도에 맞는 건축물 크기가 정해져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은 면적에 관한 거, 건물 크기 중에서 용적률은 높이에 관한 거죠. 자, 그래서 토지 용도 제도는 토지의 용도를 정해두고 그 용도에 맞는 건축물 종류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뭐 하는 제도입니까? 건축하는 제도다 이 뜻이.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토지의 용도를 정하느냐?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이 지역 전체가 토지용 이용하는 실태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다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가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와 같이 자, 이 지역에 토지용 실태가 비슷한 것을 크게 묶어서 지역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지역. 자, 지역 속에 또 이런 일부 이런 곳에 지구라는 말을 붙여요. 또 일부 이런 곳에 구역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럼 지역, 지구, 구역 중에 가장 면적이 큰 곳을 뭐라 부른다? 지역이다. 지역의 일부를 뭐라 부른다? 지구나 구역으로 부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자, 우리가 용도 지역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에 이 건축물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에 자, 일반 기준 있죠. 이거 어디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어요. 용도 지역이라 하면은 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법령에 대한 일반 기준에 따라 이 안에서는 건축해야 됩니다. 예. 이 안에서 이렇게 건축하는데 지구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이 일반 기준을 가지고 여기 건축해 하니까 이 지구가 붙은 이곳에는 자, 일반 기준까지 건축해 하니까 첫째 문제점이 생기더라. 또 부족한 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생겼기 때문에 지구라고 붙은 저곳에는 자, 뭔가 보완시켜 줘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이 용도 종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이 일반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 합니다. 이럴 때 자, 우리가 이걸 용도 뭐란다? 지구라 합니다. 용도 지구. 자, 구역이라고 붙은 이곳은 자, 특수한 목적을 자, 달성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의 일반적 기준이나 이 세 가지 일반적 기준이나 용도지구의 이 세 가지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했을 때 특수목적 달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특수목적 달성하려면은 일반적 기준이나 보완적 기준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무슨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 별도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별도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을 가지고 구역이라고 붙어져 있는 이곳에 건축해 하면 이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걸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자, 전국토의 대상으로 용도를 정할 때 씁니다. 그 전국토를 대상으로 자, 용도를 정해두고 법령에 의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하는 것이고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전국토 대상이 아니에요. 자, 용도 지역을 정했을 때 부족한 점, 문제점이 생겼을 때만 지정되는 것이 필요할 때만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구. 이는 보완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되죠. 자, 용도 구역도 필요할 때만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용도 제도는 이런 뜻이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여기에 있는 용도지역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모든 토지 용도지역 정해놔놓고 일반 세 가지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다가 문제점이 생겼다. 그럼 뭐 지정한다? 그 문제점 생긴 그곳에 지역의 일부죠. 지구 용도지구 정해요. 특수한 목적이 달성할 필요성이 생겼다 하면 뭐 지정한다? 용도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 지역이란 말이 붙었다. 지구, 구역 이걸 잘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지역이 붙었는데도 멍하니 지구가 붙었는데 구역이 붙었는데도 멍하니 있으면 안 되죠. 구역이 붙었을 때는 반드시 무슨 기준? 별도 기준이 있어요. 자,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도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97조에 보시면 용도 지역이라고 해놨죠. 네. 자, 용도 지역부터 봅시다. 자, 용도 지역의 의 봅시다. 용도 지역이란 토지용 및 자, 그다음 줄칩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가 줄치고 그다음 그냥 보세요. 토지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게 하여 줄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자,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줄쳤습니까? 자, 우리가 거기에 첫째 줄에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라는 말 있죠. 자, 그 위에다 이렇습니다. 자,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하게 함으로써 그 뜻이에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무슨 기준? 일반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한다. 예, 함으로써
자, 그리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말 있죠. 그에 붙습니다. 상호 같은 것끼리 서로 중복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 자, 도시군관리 결정하는 지역이죠. 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제 봅시다. 자, 이거는 오늘 주지 마세요. 용도 지역도 배야 되고 지구도 배야 되고 구역도 배야 되니까. 자, 먼저 용도 지역. 자,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거는 전국토 대상이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용도를 정할 때 쓰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용도 지역입니다. 전국토 대상으로 이걸 지정해서 자,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자를 적용해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지역은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뭐하는 제도다?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자 기준은 일반 기준으로서 어디 정해놨느냐? 법령에 정해놨죠. 이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따라 뭐 한다는 뜻이에요? 건축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용도지역이 뭐냐 하면 간단하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에 따라 뭐 하는 제도다? 건축하는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용도지역이라는 제도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겠죠. 밀접한 관련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뭐로 지었다? 용도지역으로 지은 거예요. 용도지역으로. 지금 여러분이 뭘 배우느냐 지금 전국의 모든 건축물을 어떻게 지었나를 배운 거예요. 학원 건물이든 여러분 살고 있던 주택이든 대한민국에 만드는 구성 요소 중 건축물에 관한 것은 전부 다 뭐로 만들었다? 용도지역을 말해요. 그게 엄청 큰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건축물을 짓느냐? 자, 국가 지자체가 자 제일 먼저 방향을 제시해 주겠죠. 예, 방향 제시를 합니다. 개발을 해라 아니면 보존해라라고. 자,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이나 또 광역도시 같은 것으로, 지자체 같으면 도시군기본계획 가지고 개발하라 보존하라 방향 제시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실행계획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실행이 되고, 자, 그리고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 자, 이 계획이 하나 결정이 됨으로써 자, 여기에 있는 이런 토지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는 다 이렇게 용도 지역이 다 정돼 있어요. 예. 자, 그럼 이 토지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갑이 건축하기 전에 이미 국가 자체가 방향제시계획과 실행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까지 지정 다 돼 있어요. 언제?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아닙니다. 1965년 이후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1950년도에 자, 6.25 전쟁이 나죠. 예, 1953년도 9월 달에 휴전합니다. 그리고 자, 십몇 년 동안 정쟁만 합니다. 정쟁. 정치적 싸움만 하죠. 예. 국가 재건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965년 이후에 국토 재건을 하면서 도입하는 제도가 이 용도제도예요. 이걸 도입해서 자, 우리가 이제 전에는 남북이 대치되는 점이 38선이라 했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무슨 소리를 합니까?
휴전선. 자, 그래서 경계 지역이 달라지다 보니까 다시 국토 재건하면서 자, 이 토지 용도 제도를 통해서 전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용도를 다 정하도록 이렇게 도입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창원도 마찬가지죠. 옛날부터 창원시에 자, 방향 제시 계획이 있었겠죠. 도시군 기본 계획 같은 걸 통해서 창원시에 어디 개발하고 보존하고 다 제시해 놨어요. 그 창원시에 있는 토지는 자,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일일이 뭐도 다 지정돼 있다. 용도 지역도 다 지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토지에 용도 지정을 미리 해두면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용도 지역이 뭔지부터 확인해야 되죠. 예, 이거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구청에 가면은 토지용계획 확인은 서류 떼러 왔습니다 하면은 지번 이야기 해래요. 그럼 이 토지 지번 이야기 하죠. 그럼 토지용계획 확인은 발급해 줍니다. 그 서류 뒤에 딱 보면은 용도지역이 뭐다, 이 토지는 용도지역이 뭐다라고 돼 있어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하면은 자, 이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자, 이걸 법령에 정해놨다 그랬죠. 이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이 법령에 정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에 여기에 적합하게 자, 건축하겠다고 허가를 어떻습니까? 신청할 것이다. 자, 그러면 허가권자가 자, 여기에 법령에 대한 이 일반 기준 세 가지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뭘 해줍니까? 허가를 해주겠죠. 부적합하면 허가 안 합니다. 자,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은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제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개업을 하는데 당연히 알아야 되죠. 모르면 중개업 자체가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이 용도지역 바탕으로 건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절차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지은 건물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무허가를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없습니다. 왜? 하루에 2번씩 인공위성에서 촬영하고 있죠. 자, 딱 촬영하는데 갑자기 뭐가 구조물이 하나 탁 들어오죠. 그거는 해당 청에 딱 갑니다. 거기 허가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는 거예요. 허가 없이 들어왔다면 딱 위에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되면은 그 구청차가 와요. 요즘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 혹시 노란 트럭 아십니까? 구청에 이런 시청에 노란 트럭에 거기에 인부들 잔뜩 싣고 다니는 트럭이 있어요. 구청 트럭이, 시청 트럭이. 그게 많으냐? 무가 건물을 없애는 뭡니까? 노무자들이에요. 예. 요즘은 이제 무가 건물이 없으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안 밟으면 무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용도지역 하면 우리나라 건물진 제도죠. 예. 자, 그 용도지역은 뭐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의 무슨 기준? 일반적 기준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다 이 뜻이. 예. 그래서 이걸 적용할 때는 자, 서로 중복하지 말라는 것은 같은 것끼리 상호 자, 중복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말은 자, 토지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여기는 반드시 한 개의 뭐만 있어야 된다? 용도 지역만 있어야 됩니다. 2개, 3개 못 합니다. 자, 이제 교재에 내려가서 자, 용도지역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죠.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밑에 내려가면은 거기에 그 관련 판례라고 되어 있죠. 관련 판례 찾았습니까? 그런 거는 버리세요. 예. 공법에 판례 놓으면 합격 못합니다. 영원히. 그래서 공법에 판례 안 내기로 했으니까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용도적 종류 가봅시다.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크게 1번 도시적 있고 2번 관리적 있고 3번 농림적 있고 4번 자연환경 보존적 있죠. 크게 내던 그림. 자, 다시 도시적은 또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2번 상업지역, 3번 공업지역, 4번 녹지지역으로 나눠지죠. 자, 관리지역은 자,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나눠지고,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세분되지 않지요. 자, 그 밑에 용도지역 세 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아래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자, 결정으로 다시 세 번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도시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또 나눠지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으로 나눠지고,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으로, 녹지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봅시다. 자,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은, 자, 도시군 관리계획 실행계획인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자, 결정으로 자, 지정하거나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자, 용도지역 이 토지가 없습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은 제일 먼저 도시지역으로 할 건지 관리지역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농림지역으로 할 건지, 그 다음 자연환경, 자, 보전지역으로 할 건지, 이 넷 중에 하나부터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토지에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자, 이 단계가, 지정 단계가 있습니다. 제 첫째 단계가 이 넷 중에 하나 정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국가 자체가 방향 제시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라, 보존하라, 방향 정해준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네요. 만약 방향 제시 계획에서 자, 개발을 하라라고 하면은 개발 중심지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적 지정돼야 돼요. 예. 만일 방향 제시 계획에서 보존하라라고 할 수 있죠. 자, 보존 중심으로 자, 방향 제시되면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 지정됩니다. 자, 관리지역은 완충지로 제시되면은 관리지역이 지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계획을 만들어서 넷 중에 하나가 정해집니다. 만일 도시적으로 정했다 하면은 자,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건지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건지 공업지역으로 개발할 건지 아니면 녹지지역으로 보존시킬 건지, 자, 관리지역이 정되면은 자, 보존관리로 할 건지 생산관리로 할 건지 계획관리로 할 건지가 정해져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을 만들어서 이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를 정해줍니다. 그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나눠지는 게 없죠. 관리계획을 한 번 만들어서 바로 지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주거지역은 또 나눠집니다. 전용 주거지역 1, 2종,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 해서 자, 이렇게 6가지로 또 나눠져요. 상업지역은 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네 가지로 나눠지고, 자,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세 가지로 나눠지고, 녹지는 자,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 녹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부 용도 중에 하나를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것이 만들어져서 세부 용도 중에 한 가지가 정해집니다. 자, 그럼 세부 용도는 종류가 6개, 4개, 3개 하니까 도시가 16개죠. 자, 관리전 3개, 독립 하나, 자랑경 보전 하나니까 세부 용도 총 몇 개? 21개입니다. 21개 용도 지역을 가지고 세부 용도를 가지고 전국에 하나씩 다 정돼 있다 이 뜻이. 21개 용도지. 예. 자, 그래서 도시적 같은 경우는 세부 용도까지 정하기 위해서는 관리 계획이 순차적으로 결정이 필요하죠. 관리지역도 그렇고 농림이나 자랑경 보전 지역은 한 번에 지정되죠. 옛날 시험에는 이거 외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예. 왜? 이런 거 안 묻는다. 요즘은 시험에 이거 뭐 묻느냐 이래 물어요. 농림지역을 지정하려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순차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농림지역을 특정 토지에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순차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 틀렸죠? 한 번만에 지정하죠.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묻는데 공부하는 걸 보면은 도간 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유건,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그 바보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러나고 시험 치면 뭐랍니까? 뭐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왔다. 뭐 공부를 엉뚱하게 해서는 안 되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거기에 98쪽에 도시지역부터 무슨 뜻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아시겠습니까? 칠판은 그대로 두세요. 지우지 마시고.